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패권 세력으로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호남 비전위원회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시를 쓰는 고아 소년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전액 후원하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독감이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광주 7개 초중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발생 한 달 만에 살처분된 닭오리가 114만 마리가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민심 잡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패권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중준회의를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당의 중진들과 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지율 하락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일으켜 주입사하는 강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위기입니다. 이론의 여지없는 위기입니다. 호남 민중이 원하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한다. 호남과 국민의당은 공동 운명체다. 의원들마다 호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 구조를 철폐 대상으로 꼽으면서 계파 패권주의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문 패권 중심의 정권 교체는 제2의 친박 정권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호남이 계파 패권주의 정당의 희생양, 재물이 되어왔던 불행의 역사를 끝내고 정치교체, 시대교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참석하는 호남 비전위원회를 광주에서 열어 호남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일선학교에서 독감이 확산되면서 7개 초중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용중학교에 이어 대자중과 하남중, 무진중, 월봉초와 풍암초, 성덕초등학교가 방학 전까지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562개 학교에서 7,545명이 독감에 걸렸는데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전화를 걸어 독감이 심하면 조기 방학을 검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같은 반 장애인 친구의 시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힘을 모은 사연, 지난 여름 전해드렸는데요. 서로 돕는 소년들의 우정에 감동한 사람들이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수능이 끝난 교실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19살 김경원 군. 가족도 없고 장애까지 있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들을 가졌고 무엇보다 첫 시집의 2쇄를 앞둔 시인입니다. 경원 군의 시에 큰 위로를 받아온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힘을 모아 경원 군의 사연을 알리고 시집을 위한 펀딩을 해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번 고3 친구들은 저한테는 되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인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장애를 딛고 시를 쓰는 고아 소년의 사연과 소년들의 우정에 세상이 화답하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사가 꿈이지만 형편이 안 돼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경원 군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전액 후원하겠다는 후원자가 2명이나 나타난 겁니다. 경원 군은 내년 봄 꿈에 그리던 반려동물학과 학생이 됩니다. 제가 남을 도와준 것 자체도 일단 기분이 좋았던 부분인데 제 도움으로 인해서 경원이가 꿈을 찾아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도우며 이뤄낸 기적은 같은 반 친구의 진로를 사회복지사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더 돕고 싶었어요. 그냥 경원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 경원이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을 더 돕고 싶었어요. 장애와 차이를 뛰어넘은 소년들의 멋진 우정이 서로 돕는 더 큰 세상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전남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한 달 만에 살처분한 닭 오리가 114만 마리에 달하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차량이 지날 때마다 도로를 가로지른 분사기에서 약재가 뿜어져 나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약재로 영암군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집중 방역 대상입니다. 지난달 해남과 무안, 지난 22일에는 인접한 나주시 반남면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방역 초소 4곳과 거점 소독 시설을 모두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 경계 지역 2군데 이동 초소를 운영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AI를 철저히 방역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AI 청정 지역인 영암군은 그러나 나주 AI 발생 지역에서 3km 이내인 14개 농가에서 56만 3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의 살처분 규모는 114만 4천 마리로 늘어 최악의 피해로 기록된 지난 2014년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축산당국은 농장 간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농장 간 전파가 상당히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농장 단위의 방역을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확산 속도는 막을 수가 없다는. AI 발생 초기 차단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속에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시군은 완도군 등 6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경제 분야인데요. 연초 삼성전자 생산라인 해외 이전 소식을 시작으로 1년 내내 굳은 소식들이 이어졌는데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는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지역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경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올해 초 냉장고 일부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소식은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상당수가 납품 물량이 줄었고 자금난은 심화됐습니다. 일부는 업종을 다변화하며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생체 의료 분야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분야 또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분야 이런 분야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 업종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삼성의 전장사업 광주 유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남에서만 살처분된 가금류가 이미 1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선 상황. 정부의 방역 시스템은 이번에도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역 당국은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쌀값은 80kg 기준으로 12만 원대까지 폭락하며 95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게 떨어져 농민들에게 올 한 해는 최악의 해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호 기업이 착공하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0여 개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50개 기업의 투자 유치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에너지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한국전기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분원, LS 산전 등이 입주하면 광주는 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켜는 일이 부쩍 늘었죠. 그런데요, 올겨울 들어서 광주와 전남에서만 난방기기로 인해서 약 50여 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불이 난 셈입니다. 난방기기 화재하면 전기장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보일러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전남이 주로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요. 가정용과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대부분이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이불처럼 접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콘센트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가정용 보일러는 배국 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최순실 특검팀이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최순실 특검팀 수사관 10여 명은 빛가람역 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영화계의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데 몸과 마음을 던지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지역 패권주의에 희생돼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당사자들이야말로 차별에 맞설 수 있다며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계림동 동성철물 상사의 남장희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문화관광축제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등급을 상향 평가받았습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와 함께 강진 청자축제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고, 정남진 장흥몰축제는 우수 축제에 보성 다양대 축제와 영암 왕인문화제는 유망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102개 노선으로 확대 개편되고 현행 노선의 절반이 조정됩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급행버스를 포함해 4개 노선이 신설되고 45개 노선은 조정되거나 분리 통합됩니다. 또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집중시키는 탄력 배차제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노선 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